식입니다. 검찰에서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방첩사에서 체포조를 지원해 달라. 그래는 그 지원하고 관련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에 동원된 경찰관들이 총수가 한 4,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영등포서 10명만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저는 체포조라는 말, 그리고 경찰에서 동원된 사람이 다른 경비 인력이 아니고 강력계 형사들,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대답만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영등포서 형사과장님. 우리 형사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을 때 그 체포조라는 말, 그게 우리 영등포서 형사들이 누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누구를 체포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본 적 없습니다. 형사들 사이에서 오늘 밤 우리가 오늘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체포할지도 모르겠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뭐 수갑이나 총기 휴대했습니까? 장구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청 임경우 수사부장님. 네, 수사부장님. 그때 80명 대기하라고 그 수사 이계장한테 그 연락 받았죠, 그죠? 예. 예. 그 사실을 우리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저는 그때 국가수사본부장님한테 전화 직접 드린 적 없습니다. 지시 받은 적도 서울청장한테 없습니다. 보고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하고 수사차장이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그날 밤에 혹시 뭐 어떻게 체포조로 동원된다는 그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했습니까?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제가 이제 경찰을 한 경험에 의하면은 대형 재난이나 또는 이제 어떤 대형 집회 시위가 있으면은 진흥팀이나 강력팀에서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대기를 합니다. 우리 윤석영 국장님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똑같습니다. 지금 그날 밤에 명단을 준 게 별도로 무슨 체포조를 구성하고 한 게 아니고 예. 이미 나가 있던 강력계 형사들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 아니고 관행에 따라서 질서 유지나 시민 보호를 위해서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 우선에 있으니까 명단부터 주고 한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예, 뭐 항상 그랬듯이 그런 대형 그런 뭐 집회나 그런 게 있으면 항상 그 강력이 나가고 그 중에 명단을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체포에 가담하겠다는 그런 일체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정수 본부장은 지금 우정수 본부장의 지금까지 한 진술이 저는 사실이라고 본다면은 우정수 본부장은 이 체포조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에서 우정수 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합니까? 그런 똑같은 논리라면은 검찰에서 왜 그랬지 않습니까? 그 특전 사령관에 대해서 신문을 하면서 이거는 윤 대통령이 아니고 김용년 장관이 시켜야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유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신문에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검찰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세영 고검장에 대해서도 당신 누구한테서 혹시 대통령한테서 전화 받은 게 없느냐 이런 식으로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압수를 해야 되죠. 근데 왜 우정수 본부장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합니까? 휴대폰을. 그것도 참고인이면서. 영장사본도 압수수색 그것도 제시를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우 의심하면서 여기에는 경쟁기관, 앞으로 잠재적인 경쟁기관, 권력을 다툴, 권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수사권을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최대의 잠재적인 경쟁기관인 경찰에 대해서 흔들고 흠집내기 시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우정수 본부장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관할권을 공수처로 이관한 후에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 맞죠,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 정리가 이루어졌어요.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하고 수사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하루 만에 이러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국방부 조사본부장까지도 또 압수수색을 했어요. 휴대폰을. 저는 지금까지 언론이나 일체 기사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무슨 이런 내란 혐의나 체포제에 관련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검찰에서 앞으로 향후 자기들의 권력에 대한 입지가 이제까지 검찰이 얼마만큼의 권력을 행사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최대의 내란 사건에서 자기들이 소외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감 속에서 앞으로 자신들이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대놓고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는 우종수 본부장까지 조금 전에 우리 저기 임부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제 오염시키기, 흔들기, 흠집내기에 나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검찰 총수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에 당연히 검찰에 타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권력이 또 재창출되고 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제 전혀 권력이 아닌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닌 죽은 권력에 불과한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이렇게 검찰이 자기들의 존재를 과시하려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지금 이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그냥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에 계속 이러한 문제가 저는 계속 되리라고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검찰에서 이렇게 상대 수사기관의 그 어떤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회방문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맨 처음 신청한 것도 경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김용현 장관이 그걸 눈치를 채고 이제 자진 출석하는 형식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니까 그걸 긴급 체포 형식으로 발표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치적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집단이 검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검찰에서 이러한 수사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결의문을 채택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예. 예,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